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창조적 사유예요,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저희 마음대로 잡았고요. 요렇게 이 뭐랄까 화면의 구성을 잡아본 이유는 오늘은 또 강의식으로 이제 이 주제를 풀어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또 이제 특별 출연해주실 철학자분이 계셔가지고 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철학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인 철학자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창조적 사유가 뭔가요, 근데? 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선 이 창조적 사유가 크게 보면은 이 파워풀 띵킹이라는 큰 주제의 하나의 소주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판적 사유하고 오늘 얘기할 창조적 사유가 파워풀 띵킹에 들어가는 사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창조적 사유가 어떻게 하는 사유다 하는 거를 알아보기 전에 네. 이 창조적 사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비판적 사유와는 좀 다른 사유가 아닐까, 결이 다른 사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사유라고 그러면은 특별히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홍진이한테 물어보면은 네. 창조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차이는 네.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물어보신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판적 사유는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고요. 창조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혹시 우리 유나는 뭐 딴 생각 없나? 없습니다. 너무 겸손해.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식의 차이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 비판적 사유는 말 그대로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거가 너무 먼 과거, 이를테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과거의 어떤 것 또는 사실은 여기에 넣기가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으나, 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비판적 사유는 현재 있는 것 또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확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 따라서 여기 이 사유는 특징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성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다. 반면에 이 창조적 사유라는 것은 있지 않은 것, 다른 말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유다. 현재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대상이. 따라서 이 사유의 특징은 이 비판적 사유에 비해서 이런 성격은 약하다. 분명히 이런 성격은 약하고, 대신 다른 성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른 것은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 창조적 사유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 또는 상상력. 상상력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듣는 그 상상력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나 그 이하 더 어렸을 때 그때는 상상의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구분이 안 돼. 유아들, 어린애들 이런 경우에 그런 특징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비판적 사유와 창조적 사유는 이런 좀 결이 다른 사유다 하는 걸 먼저 미리 염두에 두고 이 창조적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나가보자는 거지. 선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평행선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좀 구불구불하지만 네. 평행선이라고 생각해 보고 선을 두 개 걷는데 과연 내가 이게 뭘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두 개 걷을까? 생각해 보면은 도로인 것 같습니다. 도로. 네. 또?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 여기 그래서 그 그린 사람 마음이지. 그렇죠. 뭔지.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놨다고 합시다. 저게 뭐죠?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군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서 일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 사람을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선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았나? 땅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땅이고. 땅. 여기다 쓸까? 땅. 네. 그러면은 여기는 하늘. 그렇지. 하늘이라고 하기에 비판적 사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선으로 그릴 수 있나요? 맞는 얘기야. 하늘은 선으로 그릴 수 없어요. 따라서 이거를 지우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하늘을 이미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냥 이게 선으로 그렸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다. 이걸 보통 복연 사상에서는 천지인입니다. 하늘을 천이라고 쓰고 땅을 지라고 쓰고 사람을 그렇지 사람 인을 쓰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 그 흔히 무슨 점술에서 얘기하는 삼재가 들었다 하는 그 삼재가 아니고 오래 망했다는 그 삼재가 아니고 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천지. 세계의 근본적인 요소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하여튼 동양사상에서는 이걸 세 가지를 네. 이 우주 세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천지. 자 이제 하늘과 땅 사람인데 이제 하늘과 땅을 조금 더 우리는 다른 의미로 좀 의미를 넓혀보자. 네. 이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붙이고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를테면은 그렇지. 현실을 상징한다. 그럼 하늘은 이상이겠군요. 아주 뭐 그냥 척척 네. 나오고 있어요. 현실과 이상이 항상 그러면은 함께 거기에 대비되는 이쪽은 이상. 이상이다. 또는 나오고. 또는 목적, 목표. 그리고 대개 이상이나 목표들은 다 네. 모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가치.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에 인간은 이 발은 땅에 이렇게 두고 있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현실을 벗어나려면 여기서 뛰어 올라야 되는데 잠시만요. 뛰어 올라봐야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일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공중부양을 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이없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시선은 뭐죠?
우리 눈을 보면은 우리 시선은 이게 여기만 향하고 있을까? 우리 맨날 땅만 보고 있나? 이렇게? 목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향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때 이쪽을 뭔가 지향하는, 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성향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쪽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동양 사상이나 철학, 서양 사상이나 막론하고 인간을 대개 이삭과 현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다. 왜? 여기에 완전히 속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보통 동물이요? 동물 이런 존재를 얘기해요. 애니멀.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만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아니야? 신? 하는. 그렇지. 만약에 이런 존재가 있다면은 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즉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되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땅과 하늘 또는 현실과 이상의 중간쯤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래서 되게 인간을 중간적 존재 또는 중간자적 존재 이렇게들 많이 불러왔어요. 중간적 존재 또는 중간자적 존재.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나?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다고 치고. 네. 자, 인간이 나중에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디 한쪽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대상 또는 일어난 사건들 그걸 보통 철학에서는 사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합쳐서 사상. 이 사상은 한자로 쓰면은 이런 사상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사상 그럴 때는 이런 사상을 많이 쓰지. 뭐 철학 사상, 뭐 윤리 사상 그럴 때는 이 사상을 쓰는데 이 사상은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한자로 쓰면은 그 사상이 아니군요. 이렇게 써. 다른 이렇게 써서 사물이나 사건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포괄하는 의미에 또 쉽게 얘기하면 대상들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게 하나는 이런 시각, 다시 말해서 현실적 관점. 이쪽은 이상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됐지. 네. 칠판이 작으니까 좀 지워서 네. 일단 이 내용은 지우고 다시. 그래서 특히 철학 쪽에서 또는 사회과학 쪽에서 이 이상적 관점과 그 현실적 관점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동양 사상에도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양 사상 얘기하려면은 이 한자를 좀 동원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빼도록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이상적 관점을 대유래라고 써요. 유래요. 대유래. 이게 라틴어인데 라틴어도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되는 대로 읽으면 돼. 현실적 관점을 데팍토라고 써요. 데팍토. 이 팍토는 팩트 생각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 팩트가 팍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팍토를 우리가
사실적 측면이다.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적 측면. 내 유래는 요 유래가 라틴어 유스에서 나온 거야. 보드마카가 아주 잘 나와서 좋네. 유스. 근데 요 유스라는 게 법이라는 뜻이야. 법이요. 법. 그래서 이거는 법적 측면 이렇게 온 게. 신기하네요. 뭔가 법은 현실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하지 우리가. 네. 그래서 이상적 관점 내 유래 법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고, 현실적 관점 데파토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같은 표현들이에요. 근데 지금 홍진이가 얘기했지만은 이 현실적 관점을 사실적 측면으로 표현하는 거에는 특별히 뭐 의문점을 가지지 않게 될 거야. 현실이나 사실이나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상적 관점을 왜 법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 법은 현실을 또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법은 현실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시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국민들, 시민들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은 대답이에요. 우리 누나 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지 않나요? 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그러니까 법이 일단 법을 만들게 된 거는 어떤 그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 목표? 가치? 목표? 지향점? 지향점?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니까 결국은 그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얘기가 다 맞아. 결국 법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걸 정리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술하는 그런 문서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지. 법은 일종의 제도나 문서라기보다는 제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뭐이다가 아니고 뭐뭐 해라, 뭐뭐이어야 한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이제 잘 나타내는 법이 형법이나 민법 같은 거야. 대표적으로 형법 같은 걸 보면은 형법은 뭐 살인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면 뭐뭐뭐뭐에 처한다. 이를테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살인은 나쁘다. 그러니까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지킬 수가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강제성을 갖는 어떤 규범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그 처벌 조항을 여기에다가 기술함으로써 당연히 이런 행동을 방지하는 그런 당위성을 나타내고,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일종의 목표야. 이 사회가 추구하려는. 즉 우리 사회는 살인을 바람직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지. 그건 처벌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런 표현은 당연히 지워버렸는데 모종의 가치를 기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술하는 문서나 제도가 아니고 이런
당위성을 규정하는 제도인데 당연히 이런 당위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을 당연히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상적인 면을 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상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돌아가서 이게 도대체 창조적 사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맞아. 그 제가 얘기를 궁금했던 해야 거예요. 되겠지? 네. 아까 창조적 사유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네. 사유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두 관점을 나눠서 본다라 그러면은 창조적 사유는 어디에 속할까 봐요. 어느 쪽에? 위쪽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네. 이쪽이겠지.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창조적 사유는 이 계열의 사유입니다. 뭔가 이상. 그렇다고 현실을 아예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공상이나 망상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겠으나 어느 정도는 현실을 벗어나 또는 현실 초월한다까지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현실을 벗어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사유의 특성이 높아.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동물은 이 현실에 매몰돼 있다. 매몰. 또는 현실에 붙어 있다. 네. 현실에만. 사실 동물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요즘은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게 요즘에 조심해야 할 수도 있긴 있어.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옛날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이 현실에 완전히 붙어 있는 존재를 우리가 보통 닫힌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 유리엘란 다쳤어요. 닫혀 있다는 거야. 이미 닫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존재는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렇지 열린 존재라는 거지. 열린 존재, 열려 있는 존재. 이 닫힌 존재는 이게 뭐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그대로야. 어떻게 새로운 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창조성이 제로야. 제로라는 건 좀 심하지? 하여튼 네. 이 닫힌 존재에선 새로운 게 없어. 발전이나 진보라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해. 발전이 없는 애들이군요. 그러니까 맨날 땅에만 매몰돼 있어. 반면에 사냥이나 할 줄 알고. 이 열린 존재는 조금 더 심한 표현, 좀 심하긴 했어. 네.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야. 인문학을 배울수록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네요. 당연히 인문학이니까 인간 중심주의. 인간 잘났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하여튼 네. 이런 존재. 가능성. 이 가능성이 뭐야? 뭐냐고요? 가능성이라는 게. 가능성이 뭐냐는 게 뭐죠? 가능성이죠.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결국 그냥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있지 않은 것을 새로이 만들어낸다. 그게 창조하는 거야. 있지 않은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게 창조. 동물이 이 닫힌 존재 또는 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야. 동물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는 뭐냐? 본능. 그렇지. 이 동물은 본능적 존재인 거야. 동물의 모든 행동은 이 본능에 의해. 인간은 이성 아닌가? 이성. 감정? 이성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는데 본능하고 반대되는 거는 뭐 이성도 꼭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어.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 이성보다 많이 써. 인간의 행동은 되게 머리? 뭐에 의한, 뭐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 동기?
동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긴 아, 해. 그래요? 그러니까 맞춰보고 본능에 싶다. 상대되는 개념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거에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항상 변하지 않는 거고 이건 가능성이고 가능성이라는 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 금방 떠오르지 않는 말이지. 되게 인간 행동 물론 인간 행동이 다 여기만 해당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되게 이런 거에서 태어난 거죠. 자유의지. 아, 어, 그런 거군요. 프리웨어. 근데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저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본능적인 행동도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행위는 이런 행위들도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닫혀져 있고 이게 열려져 있다는 거야. 왜? 본능에 의한 행동은 이게 바뀌질 않아. 일정한 자극이 주어지면은 그게 S인가? 반응이 R인가? 이게 똑같다는 거야. 일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나오는 반응은 똑같아 항상. 그게 본능의 특징이야. 네.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 이렇지 않다는 거지. 자극이 주어지면은 바로 R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R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 이렇다는 거지. S가 주어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성에 의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성이 개입돼서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결과를 예측해 본다는 거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반응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행위의 특징인데 여기서 인간은 항상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은 대충 경향성이 생기게 돼. 어느 한쪽으로. 이게 우리가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한 번은 저랬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면은 대충 이게 모아진다는 거야. 경향성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경향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이거는 자유의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한다고 그랬지. 왜 이게 가능하냐?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해도 삶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다시 말해서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 체계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체계보다 훨씬 완벽에 가깝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워.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해도 살아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체계는 이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지. 이만큼 완벽하지 못해서 인간은 이것만 가지고는 삶을 영위하는데 좀 불편했다는 거지. 그래서 발달한 게 이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본능 체계는 거의 완벽하고 반면에 인간의 본능 체계는 동물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달시켰다. 이런 해석도 있어.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창조적 사유를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런데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뭘까? 지금 있지 않은 걸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물론 또 있던 것을 없애기도 해.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유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그래서 상상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상상력이 창조적 사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나이만 돼도 상상력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 같이 존재가 되버렸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사실. 이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고 젊었을 때가 사실은 이걸 발휘하기가 훨씬 더 좋은 때일지 몰라. 젊은이들은 이걸 키워나가는 게 젊은이들은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창조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상상의 세계는 네. 우선 굉장히 풍요로운 세계예요. 오, 그렇잖아. 좋네요. 어.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 풍요로운 세계, 상상의 세계. 이 상상의 세계에서는 못할 게 없어. 그렇잖아. 상상인데 뭐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상상력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 18세기에 이 사람은 이 상상력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JJ 루소다. JJ 루소. 장작 루소라는 사람은 오. 상상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동력 중에서 굉장히 우선, 굉장히 높은 사회 동력을 했어. 저분이랑 개인적으로 친하시잖아요. 굉장히. 내가 루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지. JJ 루소 그대로.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표현해. 인간이 신의 시야고까지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 우리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저 하늘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어. 그렇잖아. 그렇죠. 이런 상상력이 갖는 능력을 보통 우리가 초월의 기능, 초월 기능 또는 능력 뭐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상상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 대표적으로 루소는 이 상상력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초월의 기능, 두 번째가 보상의 기능, 세 번째가 사랑 동정의 기능. 사랑이나 동정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의 기능, 보상, 사랑, 동정. 이 보상에는 창조도 옆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대체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은 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초월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내가 보기에는 이 초월의 기능이에요. 초월의 기능인데 이 초월의 기능은 뭐냐? 하여튼 뭘 넘어선다는 거야, 그지? 네. 뭘 뛰어넘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를 뛰어넘는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저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인류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지, 인류가 보통 한 70만 년 전? 뭐 그 정도 되나? 그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그려볼 수 있어. 또 한 몇십억 년 후에 인류가 그때쯤이면 멸망하겠다. 그때 세계도 그려볼 수 있어. 그리고 제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 이 상상력에는.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면 달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토끼하고 같이 방아를 찍을 수도 있어. 네. 그렇잖아. 토끼가 있는 상상력인데, 상상인데. 또는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한계가 없어. 이런 특징을 갖고 이 초월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월, 동굴로부터 탈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갑자기 동굴이 나왔어요. 갑자기 동굴이 나왔는데 네. 이 동굴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난 비판적 사유할 때 그 베이컨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을 거야. 그때도 동굴 얘기 나왔잖아. 이 과연 이 동굴이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가 동굴론이 나오는 동굴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하도록 하지.